자, 이번 시간에는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의 마감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부의 마감은 결산 본 절차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우리 앞쪽에서 우리 기말에 해야 될 그 절차들을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비 절차, 본 절차, 그리고 보고서 작성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결산의 절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장부의 마감은 본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에도 끄여져 있죠. 결산 본 절차. 자, 그래서 이 결산 본 절차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자, 뭐뭐의 마감, 뭐뭐의 마감. 전부 다 끝에 마감이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뭘 마감하냐고 보니까,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 그리고 보조부인,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 등 모든 계정과 장부를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결산에 마무리를 해준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조장부랑 보조원장이랑 보조기입장에 어떤 것들이 있냐고 봤더니 현금 출납장, 당좌 예금, 매입장, 매출장 등 다양한 이런 장부들이 있을 거고, 보조 원장이라고 해서 상품의 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했던 모든 계정 과목과 장부들을 결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전부 다 마감을 시켜줄 거예요. 자, 이 마감을 시켜주는데, 먼저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계정에 있는 마감을 먼저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에는 어떤 계정 과목들이 나오나요? 크게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들이 우리 손익계산서에 적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의 계정을 전부 다 마감을 해야지만 우리 그 내용을 토대로 기말의 자본금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 금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익과 비용의 계정을 먼저 마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의 계정 마감의 필요성 한번 볼게요. 자, 필요성을 보면 자, 이렇게 줄글로 아주 길게 적혀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은 우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월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감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결산 과정에서 그 잔액을 0으로 만드는 회계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을 0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0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냐고 보니까 자, 여기도 있네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의 그 잔액은 0이 됨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과 계정에 있는 비용들이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기초 자본금이 기말 자본금으로 전환된다라는 걸 우리 1학기 저 앞쪽에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죠. 자, 이 수익과 비용의 계정 그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잔액분을 손익의 계정 과목으로 다 몰아주게 됩니다. 자, 이 손익 어디서 많이 본 글자죠? 자,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손익계산서의 손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익과 비용의 각각의 그 잔액들을 손익의 계정으로 전부 다 대체를 시켜주고 그 손익의 계정을 통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미리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 계정의 마감 절차와 손익계정 한번 볼게요. 수익과 비용은 이 손익 계정을 중심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집합 손익 계정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책의 표현으로는 손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손익 계정으로 설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수익 계정의 대변 잔액은 집합손익 계정 대변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라고 봤더니, 자, 우리가 수익이 발생을 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익이 발생을 하면 차변, 대변 어디다 적어주나요? 맞습니다. 요 대변 자리에 적어주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익이 100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취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만큼 취소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대변의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100이고 차변의 수익이 줄어든 부분은 20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익의 잔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죠. 이 수익의 잔액은 한 80 정도 남고 우리가 이 차액분 잔액을 손익의 계정 과목으로 지칭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정 대체 분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서 또 보면 이번에는 비용이에요. 자, 비용의 계정의 차변 잔액은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대체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이 말 뜻은 자, 우리가 비용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대변 어디다 적어주나요? 그렇죠. 대변 자리에 비용 발생을 적어줍니다. 자, 뭐 이번에 똑같이 그냥 100 적어볼게요. 자, 그럼 비용이 취소가 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비용이 취소가 돼서 한 40만큼 취소가 됐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차변에는 100 비용이 발생했고 대변의 비용이 취소된 게 40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잔액은 어디 쪽에 얼마가 남나요? 그렇죠. 이 차변, 대변 합이 맞추고 잔액을 0으로 맞추려면 이 대변 자리에 잔액 60을 적어주게 되는데 이때 적어줄 때 우리는 손익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익의 계정 과목을 써준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손익의 계정 과목 수익은 지금 수익일 계정 과목에서는 요 손익이 잔액이 차변 자리에 발생을 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지금 대변 자리에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각각에 있는 손익들을 하나의 원장에 한번 모아 보면 자, 우리 여기 위치는 바꾸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장으로 자, 보내는 거 다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 손익이라고 하는 요 수익의 부분을 이렇게
수익 지금 8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80. 자, 그리고 비용.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3번 내용을 보면, 자, 3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자,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자,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금 계정 대변으로 대체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잔액이 차변의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은 자본금을 감소시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손익 계정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자, 손익이 지금 차변에 80, 대변에 40이에요. 자, 지금 수익이 크나요? 비용이 크나요? 그렇죠. 수익이 큽니다. 수익이 40만큼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때 수익이 더 크면 그 40만큼 자본금을 증가시켜주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자, 비용이 80, 그리고 수익이 4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비용이 더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본금이 40만큼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저 보고 표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손익의 계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 손익의 계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익과 비용을 한 번에 전부 다 정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금액이에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 작성에 그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금액을 다 붙여줬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의 발생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어요. 자, 비용의 발생이 100이었어요. 자, 그런데 비용이 소멸돼서 비용이 좀 취소된 부분이 한 40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총 수익이 100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 중에서 수익이 이제 취소분, 소멸되는 부분이 한번 20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익을 한번 보세요.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은 차기로 이월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우리는 이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그 당기의 수익과 비용으로서 이월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수익과 비용, 이 차변과 대변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차변 자리에 100이 있고 대변 비용 같은 경우에 차변의 발생액 100 그리고 소멸액 40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 대변 자리에 잔액이 60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을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차변과 대변의 합을 일치시켜서 차변의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차변의 이 발생액만큼 대변의 금액을 몽땅 적어주게 되면 자, 비용이 100 발생했다가 비용이 소멸 40 그리고 손익 60으로 똑같이 대변에도 100이라는 금액을 맞춰주게 되면 비용의 잔액이 0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잔액을 써주고 그 차액분만큼 잔액을 써주고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도 발생했을 때는 수익의 발생 대변 자리에 100을 적어줬어요. 자, 그런데 차변에 보니까 수익이 소멸돼서 20만큼 날아갔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남는 수익이 얼마예요? 자, 100이 발생을 했다가 20이 소멸했대요. 자, 그러면 남는 수익은 얼마이겠어요, 지금 원래? 그렇죠. 원래는 80이 이제 남아줘야겠죠, 수익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수익과 비용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을 0으로 만들어주라고 했고, 그래서 발생하는 그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차액분 80만큼 써주고 손익의 계정 과목으로 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분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비용이 먼저 1번 되어 있으니까 1번 분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비용 계정에 손익 계정 대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용에 이 남는 차액분 이 60을 손익 계정으로 보내주겠다 해서 우리 손익으로 써놨고 이걸 분계 처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자, 여기 쉽게 생각하면 이 T기장에 있는 이 손익과 비용 요 부분을 분계로 되돌려 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요 비용에 있는 손익을 분계 처리를 한번 보여주자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비용이 비용이 주인공인 T 기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떼보면 요런 표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용이 있고, 자, 손익 60. 자, 이거를 우리가 분계로 되돌린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돌렸어요? 그렇죠. 위에 있던 이 주인공을 금액 써있는 자리로 내려주고 여기 있던 상대편 계정 과목은 원래 자리로 계정 과목을 위치를 이동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단처럼 차변에 손익 60 그리고 비용 60 이런 식으로 분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수익도 마저 해볼게요. 자, 수익 역시 저 손익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덜 헷갈리니까 좀 따로 빼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익 지금 차익분 손익 80이 여기 대변에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분계로 되돌린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T기장의 주인공 요 숫자 있는 금액 자리로 내려와주고 여기 이제 상대편 계정 과목을 써놨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을 원래 자리로 한번 보내면 자, 우리는 하단처럼 이렇게 수익 80 그리고 손익 80이라는 이런 분계를 처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번에 이게 자본 계정 대체가 나와요. 자, 이 부분도 한번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손익이라는 T 기장 안에 비용과 수익이 다 모였어요. 자, 지금 비용은 우리가 60이라고 했고 수익은 지금 80이라고 설정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손익에 있는 차이, 수익과 비용의 이 차이분은 기말에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80일 때 그 수익이 80, 비용이 60이면 그 차액분으로 우리가 수익이 20만큼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는 자본금으로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같은 분계 처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자본금만 따로 떼서 한번 볼게요.
자, 손익이란 T 기장을 보면 이렇게 지금 차변의 수익이기 때문에 자본금 20 이런 식으로 T 기장이 분류가 될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분계로 되돌리는 연습을 해보면 자, 이 손익의 주인공이 자기 숫자 있는 자리로 계정 과목으로 내려가 주면 이 상대편 계정 과목이었던 자본금은 원래 자리로 가면 분계가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겠죠. 지금 보면 손익 차변에 20만원, 그리고 대변에 20만원. 그래서 이 결과로 통해서 우리는 20만큼 기말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의 계정 마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는 수익과 비용은 차기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을 0으로 만드는 손익의 대체 분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는 뭘까요? 재무상태표에 뭐가 나온다고 했나요? 그렇죠. 자산부채 자본의 계정들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산부채 자본은 우리 회계에서 계속기업의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 기업은 올해도 영업을 할 거고 내년에도 영업을 할 거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그런 가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도 단기분을 차기로 이월을 시켜주면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산부채 자본의 계정은 영구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마감은 이제 이 각 계정의 잔액을 차기로 보내주는, 이월시키는 마감을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면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더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림을 보면 자산부터 먼저 나오네요. 자산부채 자본이 있을 거예요.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20년이죠? 21년이죠. 자, 21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전기에서 2월 된 건 몇 년도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20년도에서 2월 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에서 2월 된 자산의 항목들을 다 써주게 되고, 그리고 대변 자리에는 이 자산의 금액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차기로 이월시켜주는 분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여기도 21년 12월 31일이겠죠. 22년 12월 31일에 기말 결산의 과정으로 이 자산부채 자본을 전부 다 차기 이월시켜주는 분계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 요건 22년이 될 거예요. 자, 22년에 이제 1월 1일에 정기 이월분이라고 해서 또 작년 이제 21년 12월 31일 차기 이월분이 22년의 전기 이월로 넘어온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옆에 부채 하나를 더 볼게요. 자, 부채 같은 경우에도 부채는 발생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자, 1월 1일에 전기 이월분을 대변 자리에 전부 다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21년으로 써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 부채도 내년에
계속해서 차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21년 12월 31일에 차기 이월시켜주는 붕괴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차기로 이월시켜놨다가 우리가 2022년도가 되면 작년에 21년도에 회계 처리해놨던 차기 이월을 이제 22년에 1월 1일에 전기 이월분으로 다시 가지고 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이 다시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계정 과목이 이어진다고 해서 앞에서는 영구 계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채도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 한번 볼게요. 자, 자본 같은 경우에도 자본의 그 발생 자기 자리는 대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 자리에 전기 이월 금액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21년이라고 지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말에 가서는 이 자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차기로 이월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21년 12월 31일에 차기 이월로 보내주게 돼요. 자,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연도 2022년도에 1월 1일에 이 작년에 있는 21년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올해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기 2월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31일이 되면 차기 2월로 시켜주는 거예요. 차기 2월 시켜준 다음에 또 이제 내년도 2023년도에 전기 2월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내용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월 되는 것도 다 내용을 모아서 2월 시산표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월 시산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잔액이 자 2월 되면 그 2월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이 차기 2월 금액을 전부 다 한 곳에서 모아놓은 걸 2월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우리 재무상태표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시산표로 그 모아주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진짜 쉬워요. 제목에 2월 시산표 붙여놓고 자, 중간에는 자산, 부채, 자본만 적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산에서 차기 2월분 자산의 자기 자리에 적어주고, 자, 눈에 잘 보이는 걸로 할게요. 자기 자리로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도 이 차기 2월 갈 부분 부채의 자기 자리인 대변에다 적어줘요. 자, 자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본도 차기 2월이라고 해서 자본의 자기 자리인 대변에다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재무상태표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에 대한 이론을 한번 봤었고요. 자, 곧 다음 시간에는 이 이론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